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실록들로 가득 찬 숲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해겔의 절대 정신이 현현한 듯합니다. AI 시대 벤자민 브레튼의 사유는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브레튼의 더 스택은 오늘날 우리에게 뉴스공장, 알릴레오, 매블쇼와 같은 정치 플랫폼이 어떻게 현실 정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지,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칼 슈미트의 노모스는, 어떻게 마르틴 하이데거의 게슈텔은 브레튼의 스택으로 변할까? 이 질문은 오늘날 국가는, 그리고 국가의 권력은, 그리고 주권은 어떻게 구글, 아마존, 유튜브, 틱톡 등등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플랫폼으로 변화되었을까? 이제 이런 공간 이동은 정치 경제적 시야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으로 돌려놓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을 노동, 작업, 언어로 규정하면서 20세기 중반에 정치적 사유를 이끌었다면, 이제 오늘날은 이 인간의 조건이 AI 기계와 더불어서 형성되는 그런 조건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사유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철학적 담론 역시도 수박 거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 철학자들, 알렉스 카프, 닉 랜드, 유쿠이, 그리고 브레튼과 같은 철학자들의 사유를 반드시 이해해야 오늘날의 현실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적 이후의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어. 물론 슬라보의 지적은 이런 기술 철학자들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AI 가속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가속화의 시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이 시대의 철학은 이런 기술 철학을 다루지 않고서는 현대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한계겠죠, 그죠? 오늘날의 현실 정치. 어떻게 알릴레오, 뉴스공장, 매블쇼 같은 이런 스피커들 자체로 놓고 보면 별로 수준이 높지 않은데, 이런 자들이 현실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그죠?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
코미디언이나 하면 딱 좋은 체육 같은 자가, 그죠? 지금 평택을 선거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조국을 빨아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로, 그죠?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칼 슈미트의 지적대로 근대 국가의 형성은 영토의 분할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주권과 법의 개념은 이 영토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구획되는지에 따라서, 식민지는 어떤 방식으로 기속되는지에 따라서 법과 주권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의 국제법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효하잖아. 결국 영토의 분할에 따라서 국가가 구분되고, 그리고 이 경계선을 침입할 때 전쟁범이 되는 거야. 전쟁을 일으킨. 그래서 적과 아군이 나누어지고, 각각의 지리적 지형에 따라서, 땅과 바다, 산에 따라서, 그죠? 국가의 영토가 정해지는 이 분할, 이 공간에 대한 확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안에서의 법률, 또한 주권, 국민 주권, 그 국가 자체의 주권이 형성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은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적으로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것은 인간이 이 세계에 거주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적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언어, 노동,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조건은 이제 인간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2010년 이후부터 AI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더불어 나타난 현상은 이제 인간만이 아닌 AI 기술이 함께 접목되어 기계와 함께 인류의 진화를 생각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브레튼과 같은 기술 철학자의 스택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대 사회의 사회 구조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칼 슈미트의 노모스는 이제 벤자민 브레튼의 노모스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영토는 어떤 국가의 분할을 결정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물리적 땅이 아니라 가상의 현실, 플랫폼인 거야, 여러분. 클라우드의 세계, 구글, 아마존,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등 거죠. 이 가상의 세계, 디지털 세계가 현실을 지배하는, 이것은 각 국가의 경계선을 허물고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이제 세계인은 이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내 존재가 되어서 이것을 거주 공간으로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의 게슈텔, 이 인간과 자연의 부품화를 통하여, 수량화를 통하여 더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틀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스택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가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을 브레트는 적극적으로 사유하여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유하면서 21세기 현대 사회의 지정학적 지형도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 스택을 떠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가 시간만 나면 여기에 발을 하나 담그고 삶을 영위하잖아, 그죠? 스택,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옮겨진 거예요. 영토가 국가의 국민 주권을 형성했던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실제 땅에서 이제는 클라우드의 플랫폼으로 옮겨졌고, 이것은 세계인들을 하나로 모아서 행성적 규모의 컴퓨터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장소, 그래서 권력도 이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스택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푸코의 그 생명 정치, 이건 역시도 변화되는 거예요. 국가가 인구 통계학을 갖고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그죠? 그리고 안전과 또한 생명을 관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생명 정치의 공간 역시도 변화된 거야. 그것은 이제 클라우드의 플랫폼으로 옮겨지게 된 거야, 여러분. 정말 독특하잖아. 덜레즈적으로 사유하면은 끊임없는 탄용토화를 통하여 이제 인간은 AI 기계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심지어 진화 역시도 이 AI 인공지능과 더불어 진화해 간다라고 하는 것. 어느 시점이 되면, 기술 특이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가 와서 인간의 진화는 멈추고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새로운 합성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인간 역시도 이 인공지능을 통하여 함께 진화해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AI 전문가들을 통하여
곧 온다 그러잖아. 10년, 20년 뒤에. AGI 시대 이후에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슈퍼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 전체를 바꿔놓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더는 인간 중심적인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영토가 바뀌니 그 주권도 바뀌고 권력의 장도 바뀌죠. 이제 현실 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을 소유하는 자가 현실 정치를 뒤집어 놓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택은 클라우드의 플랫폼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류의 발전 단계에서 긴 잠재태의 어떤 잠복이 있었고, 어느 시점에 앵덩시 때 강력한 강도를 통하여 기존 질서의 공간의 개념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 기존 질서를 바꾸어 놓는. 그러니까 AI 기술을 통하여 잠재태의 강력한 강도가 나타나서 지금까지의 공간 개념을 바꾸면서 현실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덜레즈적으로 그 특이점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스택 6개의 층으로 구성된 이 스택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죠, 그죠? 맨 아래에 희귀 광물, 히토르와 같은 광물, 그리고 에너지원들이 묻혀 있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이 지구 위에 클라우드가 펼쳐져 있으며 그 위에 스마트 도시가 형성되고 그 위에 IP 주소가 깔려져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이 엄청나고 거대한 데이터가 시각화되는 화면이 있고, 그 위에 인간과 같은 사용자, 그리고 인간 이외의 AI 로봇과 같은 이런 사용자가 있는 이런 6개 층으로 구성된 이 스택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 마치 이것은 해결적으로 보면은 객관정신의 현현인데, AGI를 넘어 슈퍼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시점은 마치 신의 정신과 같은 절대 정신이 현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 그죠? 이것은 계속 진화해 가는 거예요, 이 구조는, 여러분. 그 진화의 힘을 표현하는 두 개의 개념 역시도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개념인데, 첫 번째가 오토포이에시스인 거예요. 오토포이에시스는 유기체의 자기 생성하면서 발전하는, 독특하죠, 그죠? 스스로 생성하는 거, 그 유기체잖아. 오토포이에시스. 그런데
여기에 대립하여 엘로포이에시스가 있는데 이것은 타자를 생성하는 거야. 이종을 생성하는 힘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토포이에시스와 엘로포이에시스가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에볼루션, 진화를 형성해 가는데 스택 역시도 각 층마다 서로 작용하여 변화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진화가 인간 중심에서 이제 점점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 중심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이제 합성 생명체가 나타나서 이 진화를 이끌고 나가는 거야. 이 스택은 계속 변화 생성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오토포이에시스는 유기체의 자기 생성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엘로포이에시스는 비유기체, 기계의 생성 변화를 말하는 거지만은 이것이 스택에 적용되면 짬뽕이 됐어. 여러분, AI 기술이 무서운 게 뭐예요? AI 기술은 단지 인간이 조작하여 그 데이터를 집어넣은 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학습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생성하는 그런 생명체의 변화와 같이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둘의 작용에 의하여 스택 역시도 계속해서 변화, 발전해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거야. 과거의 영토 개념이 국가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영토가 플랫폼이 됐고 권력도 플랫폼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모든 자본의 축적과 자본주의의 기계 역시도 이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리아드가 말했던, 여러분, 시뮬라시옹이 실제를 대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의 그 화면이, 그죠?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는 이제 밖이 아니라 스택에 있는 거야. 스택이 실제를 창조하는 장소예요. 자본을 창조하고 그리고 정치 권력을 창조하는,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했던 마가 세력,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CEO들, 그죠? 이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유튜브 플랫폼이 없었다면, 디지털 세계가 없었다면 이 권력이 어떻게 창조될 수 있었겠어,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단지 이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서 문제로만 바라보기에는 이제 모든 세계인들의 이 플랫폼의 영향사 아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이 스택의 구조가 이제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된 거예요. 국가의 권력과 시장의 권력이 합쳐져서 오늘날 21세기의 극단적 자본주의를 형성해 가는 거대 장소, 공간이 바로 이 스택인 거야, 여러분.
스택에 몸담고 있는 자들이 떼돈을 버는 그런 시대잖아.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 이 AI 기술 발전을 잘 대비한 두 국가. 그래서 유럽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의 그 변화는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겠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조건 역시도 달라지겠죠. 여기에 따라서 설계해야 되겠지,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조가 된 거야. 이 스택이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닉랜드적으로 보면 스택은 뭐야? 그 자체로 자본을 자가 생성하면서 AI 기술의 지도를 받아서 자체로 움직이는 객체 존재론인 거야. 아버지 온톨로지, 객체 존재론과 다름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AI가 스스로 생성 변화하면서 통제해가는, 자본 자체가 생성 변화하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아요. 되게 실리콘밸리 CEO들의 어떤 말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대체로 이렇게 진단하잖아, 그죠? 문제점들을 알지만은 이 문제점들을 마치 본인들이 다 해결하고 인류의 미래를 유토피아로 만들어 가는지, 안전성의 문제를 마치 다 해결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 같지만 이들은 뭐야? 플랫폼을 통하여, AI 기술을 통하여, 이제 로봇 산업을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러한 주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판 이론 역시도 이 스택의 구조를 알아야 제대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권력은 국가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이 클라우드의 플랫폼을 가진 자들, 그것과 결합한 국가 권력, 이런 방식으로 사유해야 되겠죠. 여기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옛날처럼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 마르쿠제, 하버마스의 시대와 같이 공론장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민주주의가 사라졌어, 여러분. 민주주의가 사라졌고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의 상상계적 내러티브를 쓰기 시작했고, 그 내러티브에는 언제나 영웅이 등장합니다. 슈퍼맨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뭐 미국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의 아들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이 플랫폼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슈퍼맨화된 니체적 초인, 그죠? 이런 자를 기다리는 거야, 지도자로서. 트럼프 현상은 여기에 딱 맞는 거죠. 공론장이 이제
플랫폼으로 옮겨지면서 스택으로 옮겨지면서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스피커를 가진 자가 이긴다고 어떤 정치의 영화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인물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현실 정치의 권력을 잡아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그림이 가능하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런 그림이. 왜? 이런 세계 영혼과 같은 절대 정신의 현현을 연상시키는 헤겔의 절대 정신, 신의 정신과 같은 이런 존재, 세계사적 인물, 그죠? 이런 존재가 이제 나타나야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AI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은 심심치 않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힘을 갖느냐. 그래서 유럽식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완전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대화, 합의, 다원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유평등의 명제를 이야기한다. 21세기 스택의 시대, 유튜브 권력의 시대, AI 기술이 점점 가속화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된 거예요.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AI 기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탈유럽적인 중국과 미국 중심의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통했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치스러운 하나의 관념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주의의 극대화, AI 기술을 접목한 자본주의의 가속화만이 새로운 사회 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새로운 사회 변혁에 또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희망을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야.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지금은 거의 이것이 현실화되는 시점이야, 여러분. 과거에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이 민주주의와 결합된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붕괴된 거예요. 자유평등의 명제, 힘 있는 놈이 권력을 잡아서 이 AI 기술의 가속화를 허용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기술 특이점에 이르게 되면은 인류 보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이 일어나서 사회 변형 역시도 저절로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없어진 이유가 이 AI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말은 민주주의인데 결국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 행위를 보면 내러티브에서 특정 영웅을 숭배하는 정치의 영웅화가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된 거야, 여러분. 말은 민주주의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 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대화가 되나요, 여러분?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통하여 어떤 의제가 정해지고 정책이 정해져서 그것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의 건설적인 대화가 돼? 대화 안 되잖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외출 수 있지만 이런 세계적 변화, AI 기술과 접목한 자본주의의 가속화,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저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데 뭐 우리만 어떤 민주주의 이념에 갇혀서 그죠? 그걸 주장하면서 뭔가를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속도가 너무 느린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문명의 변화의 시점이잖아. 그래서 많은 미국 민주주의 정치 철학자들, 또한 AI 기술자들, 사회 비평가들 등등은 시진핑의 저런 독재 체제를 그죠? 이런 장기적인 문명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어떤 유럽식 민주주의의 어떤 그 자유평등의 명제를 고수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세계에서 일단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런 변화되어가는 세계 속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이런 변화되어가는 어떤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 스택과 같은 현상, 이런 구조가 변화되어 가고 앞으로 AI를 통하여 계속 가속화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자본주의의 가속주의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사회 변혁을 꿈꾸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말했던 자들 역시도 인류 보편의 평등주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고, 민주주의 역시도 이 국민의 삶의 조건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데 실패한 거야. 좌파든 우파든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AI 기술과 더불어 AI 기술 CEO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됐고, 여기에 정치 권력을 업어서 이 기술의 가속화를 인정하는 그 힘, 이 가속화만이 인류의 힘이요,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변화의 시기다. 그러니까 인권과 어떤 평등의 명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다,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술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어? 사람들을 가상의 세계, 플랫폼에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리고 힘있는 영웅. 결국 그는 AI 기술의 어떤 가속화를 허용하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 힘이어야 되는 거야. 트럼프 같이.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게 지배당하는 거야. 이런 힘과 힘의 투쟁의 시대. 이제 과거의 민주주의와 과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것들까지도 변혁시키면서 AI 기술이 모든 걸 변혁시키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심심치 않게 신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마르크스가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은 어떤 유토피아 사회가 오게 되고 사람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오전에는 낚시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목장에 나가서 소들과 양들과 함께 뛰어놀고 저녁을 먹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은 뭐 노동 역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하잖아요. 이제 AI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휴머노이드가 발전되면은 재화와 서비스는 무한대로 제공되어서 노동 역시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시대. 좋죠. 그런 시대가 올까, 여러분? 그런 걸 말하잖아. 뭐 돈의 개념 역시도 오늘날 통용되는 그런 자본의 개념과는 완전 다르게 돈이 어느 정도 소멸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신화의 세계가 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주의 개념과 전통적인 사회주의 개념 이런 게 다 사라진 거야. AI와 더불어 가속화되는 자본주의를 통하여 사회 변혁을 꿈꾸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분배의 문제를 생각하는 좌파 가속주의 아니면 인류의 변화를 만들어 올 거다라고 하는 낙관주의를 통하여, 그죠? 인류 보편의 발전을 생각하는. 정말 우파든 좌파든 이런 변화 자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이게 오늘날 추세인 거야. 그 변화가 너무 강력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뺀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인 담론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비판 이론이 될 수 없는 거야. 여기에 또한 어떤 한계도 있지만은 많은 고민이 되는 거죠. 특히 정치 철학자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이걸 인정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현실을 못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국가의 권력 개념, 주권 개념, 영토 개념이 이제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새로운 권력, 국가와 시장이 했던 역할을 클라우드 플랫폼이 대신하는 시대.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이거야, 여러분.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인 거예요. 슈퍼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보다 더 똑똑한, 그래서 해결의 절대정신의 현령과 같은 신적 지성이 나타나서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미래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엄청난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다. 예도는 많은 사람들이 보들레르의 권태, 앙리에 빠져서 지금도 그렇잖아. 정신병에 걸리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또한 인간의 인간성을 존중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AI가 가속화되어 기술 특이점에 이르러서 진짜 유토피아가 나타날지 디스토피아가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디스토피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도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정말 변화는 계속되어 가겠지만은 사람들은 결국 AI 기술의 발달 이전에 인간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가 와서 인간의 뇌가 그죠? AI 기술을 통하여 복사되어 사이보그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이제 복합 생명체거든.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도 진화라는 거거든, 이 기술 철학자들이. 근데 지금 그걸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엄청 비판했는데 지금 대략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그런 시대, 뇌를 복사해서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사는 그런,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영적 엔터티를 만드는 그런 시대도 올 거라고.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엄청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기술 자본주의 시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면 역시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것. 그러나 과거에서 정치 철학에서 통용되었던 좌파와 우파의 개념, 이건 소멸된 지 오래됐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인류 보편의 어떤 새로운 체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정치 체제가 생각하는데, 이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세계는 진짜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야, 그죠? 정말 진짜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철학.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서 권태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 부작용을 보고 진짜 인간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아니면 AI와 접목하여 사이보그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대인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